안녕하세요. 최근 분위기가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불안할수록 공부를 많이 해야 합니다. 내일 시험인데 불안하다? 그러면 떨고 있어야 할 것이 아니라 공부를 해서 불안감을 없애야 합니다. 공부를 해서 많이 알게 되면 판단이 섭니다. 그런 일환으로 이번 영상도 준비를 했는데요. NDA 관련 여러 사례들을 앞으로도 살펴볼 예정입니다. 2001년 아주 핫했던 임클론사 이야기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메이지원을 받고 이번 시간에는 해외 사례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때는 2001년으로 가고요. 요 페이퍼는 미디어 리포트나 히어링 테스트머니 그리고 프레스 릴리스 이런 것들을 토대로 이제 작성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보면요. 임클론은 얼비룩스라고 하는 약이 있었는데요. 자, 이것은 패스트 트랙을 받았고 자석 승인 프로세스도 밟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FDA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위를 많이 얻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심사가 진행되다 보니까 FDA는 numerous and considerable problems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발견은 시판 승인 결과에까지 영향을 줄 정도로 매우 중요한 문제였는데요. 그 전에는 발견하지 못하다가 심사를 하는 중에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페이퍼에서는 Imclon's public statements may have misled investors 라는 것도 다루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바이오는 꿈을 먹고 자라다 보니까 하이프, 그러니까 과대 광고가 많이 등장하죠. 만병통치약이다, 혁신적인 신약이다, 이런 식으로 자사의 개발 중인 신약을 과장해서 선전하게 됩니다. 자, 그런 것들도 인베스터가 잘못 판단하게 한 부분도 있다. 그런 가능성도 디스커스 해보겠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러면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 12월 28일에 FDA는 임클론에게 팩스를 보내게 됩니다. Refusal to file RTF 레터를 보내게 되는데요. 자, 이 당시에 임클론은 망해가고 있었던 회사였냐, 잘못돼가고 있었던 회사였냐? 아니었습니다. 전혀 아니었습니다. 여기 보면요, 나스닥 100에 포함되는 7개의 바이오테크놀로지 컴퍼니 중에 하나였습니다. 실무에 7개 중에 하나니까 굉장히 프로미싱한 컴퍼니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주가도 그 위상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12월 6일에는 75달러까지 찍고 그리고 62달러에서 마감을 하고 12월 21일에는 62달러에서 마감을 하고, 자, 이 당시에 임클론 스탁의 프라이스가 여기였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면요, 72달러 이렇게 72달러가 있죠. 이렇게 계속해서 쭉 올라가던 그런 화끈하던 시절인데, 자, 좀 더 자세히 보면요, 요렇게 디셈버가 되니까 여기가 노벰버거든요. 11월, 여기 12월에서 쭉 올라서 72달러까지 이제 찍었던 그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FDA로부터 임클론사가 RTF 레터를 받기 전 2-3주 전까지만 해도 하이, 그러니까 최고점을 찍고 있었다는 거죠. 75달러. 이게 12월 6일입니다. RTF 레터를 받은 게 12월 28일. 크리스마스 전후가 되겠습니다. 12월 28일 연말에 요런 사건이 터진 겁니다. 자, 이게 RTF 레터를 받고 나서 이제 2002년으로 넘어가게 되겠죠. 1월 25일에 주가는 어떻게 되었느냐? 14달러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여기서 수직 낙하를 했죠. 요렇게까지 떨어졌고, 좀 더 자세히 보면요, 이쪽으로 내년으로 넘어가면서 2022년으로 되면서 이렇게 하락해서 개파락하고 해서 주가가 폭락을 하게 됩니다. 자, 저러고 나서 임클론사는 Congressional Inquiry, 의회 신문, 그리고 Insider Trading Investigation, 그러니까 내부자 거래, 그리고 Civil Lawsuit, 그러니까 민사 소송, 그래서 요런 것들이 이제 걸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읽어보면요, HAB도 바이오 업종에 있죠. 그래서 HAB랑도 연관이 있고, 대부분 바이오 업종이랑 관련이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대부분 바이오 기업의 스페큘레이션 같은 경우에는요, 회사의 정보에 의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은 바이오테크놀로지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Future of the Drug에 의존하게 되거든요. 실제로 실적이 발생하면은 퍼 계산 같은 걸 해서 기업의 적정 가치들을 계산할 수 있겠지만은, 대부분 바이오 기업들은 신약 개발을 하는 중에는 실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적과 어셋에 우리가 의존하기보다는 대부분 미래의 신약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스페큘레이션을 하고, 그런 것들이 대부분 그 바이오테크놀로지 컴퍼니의 밸류에이션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포메이션은 회사가 가장 많이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말하는 것에 굉장히 의존하게 되어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이 회사는 또 어디까지 말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이 또 문제가 된다는 거죠. 뭐냐면요, 만약에 회사가 가감없이 전부 다 말하게 된다면요, 경쟁자에게 회사의 고유적인 인포메이션이 새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경쟁자는 그런 정보들을 입수하고서 더 좋은 약을 만들고 더 앞서 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요게 트레이드오프가 발생하는 게, 시장은 need to know, 그러니까 알아야 되는 것도 있지만은 컴퍼니는 그 비밀을 지켜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 중간에 어느 선에서 회사는 정보를 공개하게 되는 건데요.
제가 이 문단을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은 HLB가 프리 NDA 결과를 발표를 하지 않았죠. 여기에 그런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은 알고 싶죠.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프리 NDA에서는 어떤 FDA 의견들이 있었는지 그런 걸 알고 싶지만은 전부 다 공개를 할 경우에는 그게 경쟁자에게 노출이 되면서 회사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트레이드오프 사이에서 회사는 고민을 하게 되고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인베스터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제공하는 컴퍼니 프레스에 굉장히 의존하게 된다. 이거는 이제 비단 HLB뿐만 아니라 바이오테크놀로지 컴퍼니에 투자하는 모든 인베스터가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말이 왜 나왔냐? 인클론 시스템도 마찬가지의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지금 RTF를 바꾸서 지금 뭐가 잘못돼 가고 있다라는 신호를 미리 알 수 없느냐, 결국 핵심은 내 돈을 잘 지킬 수 있느냐, 그 문제인 거죠. 뭐 약을 성공하든 안 하든 나는 이게 잘못돼 가고 있다는 신호를 나는 먼저 알고 싶다. 나는 알고 싶다라고 하는데, 일단 먼저 말씀드릴 것은 아까 말했듯이 회사의 인포메이션에 의존을 한다고 했죠. 그러면은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투자자가 아닙니다. 회사고요. 그보다 더 먼저 알 수 있는 건 FDA, 그 다음에 SEC라고 하는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이런 집단 외에는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고 이 영상이 여기서 종료가 되면은 의미가 없는 영상이 되겠죠. 그래서 미리 알 수 없느냐,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답은 차트를 믿어라 라는 설명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자,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보자면요, 지금 잘못돼 가고 있었다 라는 것은 누가 먼저 알 수 있었냐? FDA, SEC, 그리고 인클론 시스템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FDA 스태프가 인클론사의 주식을 살 수는 없겠죠. SRO에 등록이 될 테니까. 그 다음에 SEC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거래가 될 수 있는 것은 여기 사례에서 봤듯이 내부자 거래가 있었습니다. 인사이더 트레이딩이 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에 반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회사에서 그 수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겠죠. 회사에 관계된 사람들. 근데 회사에서 뭐가 잘못됐다라고 하면은 자기들 돈을 먼저 지키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지인들, 자기 아는 사람들, 그 다음에 심지어 자기 돈도 빼고 싶었지만, 인클론 같은 경우에는 자기 돈을 빼려고 했지만은 못 뺐습니다. 그 이사회 승인도 받고 뭘 해야 되기 때문에 빼지 못했지만은 주위의 사람들, 자기랑 친한 사람들한테는 전부 다 돈을 빼게 미리 정보를 풀렸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시장에서는 이제 많은 수량이 쏟아져 나오겠죠. 왜냐면은 그 지인들이랑 아는 사람들이 뭐 조금만 가지고 있었을까요? 회사 내부 정보를 알고 있으니까, 확실하게 먹을 수 있는 것들이니까 회사 내부자 정보가 가장 빠르고 정확하잖아요. 특히 일반 기업이 아니고 바이오테크놀로지 컴퍼니는 더 그렇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방금 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내부자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의 수량이 시장에 쏟아져 나오면요, 어쩔 수 없이 가격은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우상향하고 그 다음에 조정을 받을 때도 박스권에서 벗어나질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갑자기 그 가격이 떨어지더니 박스권을 벗어났죠. 여기서도 이전과 똑같다고 한다면은 이런 박스권에서 계속해서 유지가 돼야 될 텐데 요걸 뚫고 내려왔죠. 이렇게 거래가 됐단 말이에요. 여기서 벌써 이평선이 있으면 이평선 깨졌죠. 이평선은 뭐 대략 그러면 이평선 깨졌겠죠. 뭔가 물량이 쏟아져 나오니까 주가가 버티지 못하고 밀리는 겁니다. 그리고 거래량을 보면요, 거래량이 살짝 증가하고 있는 거. 여기 오르고 있을 때는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지 않거든요. 보면요, 여기 오르고 있을 때는 거래량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하지만은 밀릴 때 보면요, 거래량이 점점 터지면서 물량을 누군가 털고 있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RTF 사실이 시장에 밝혀지는 것은 폭락하고 나서거든요. 그 전에는 내부자밖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내부자의 이제 거래들로 인해서 주가가 밀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차트에 어느 정도는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더 정확하게는 차트의 패턴이 아니라 차트에서 가격이 밀리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점입니다. 자, 시판 승인 심사가 이제 다 와가는데도 가격이 잘 유지가 되지 못한다면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인클론사에 대한 거 알아봤고요.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